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일별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델타 항공이 최근에 대규모 항공편 취소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델타 항공이 승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현금 환불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타는 IT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약 500천 명의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5천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델타는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채택하고 있으며 고성능 슈퍼카부터 일상적인 통근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최신 프리우스 모델에 대한 대기 목록이 있으며 캠리는 2025년 모델 연도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만 판매될 예정입니다. 맥라렌과 쉐보레와 같은 스포츠카 제조사들도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이 6월 산업 이익 증가를 보고하며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이익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상반기 이익은 3.5%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특별 장기 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영기업, 외국기업, 사기업 모두 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이 경제 도전 속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약속했습니다. 레이첼 리브스는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성장과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을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브스는 소득세, 국민보험,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상을 배제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FAA가 스페이스X의 Falcon 9 로켓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 위성 발사 중 드문 비행 중 실패 이후 15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의 빠른 발사 속도와 방대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기적으로 감지 라인과 관련 압력 센서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설계 변경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법무부가 틱톡의 알고리즘과 미국 선거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미국인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 조작 캠페인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이 새로운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2025년 중반까지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틱톡이 제1조 수정안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든스가 틱톡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면 앱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가 50년 전통의 오픈 보딩을 변경하며 운영 전략에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고객의 80%가 지정 좌석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좌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프리미엄 좌석 옵션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항공사가 재정적 도전과 경쟁에 직면함에 따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거버넌스와 규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지출 책임을 늘리고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재정 자원을 할당하는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세수원을 확대하고 세금 관리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여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재정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둔화되면서 월스트리트는 9월에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높였습니다. 열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은 유로스타 취소와 항공 안전 문제로 인해 교통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으로 인해 유로스타 기차 운행에 차질이 생겨 파리 올림픽 개막에 맞춰 여행하려던 승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가 NBA의 경기 중계권을 유지하기 위해 NB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애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할당된 게임 패키지에 대한 매칭 권리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으나 NBA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는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NBA는 새로운 미디어 파트너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번째 주제입니다. 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경제 도전과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향해 가고 있으나 전쟁과 갈등의 확대가 이러한 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20은 세계 최대 부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13번째 주제입니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여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말까지 총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주제입니다.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전 대통령 트럼프를 중심으로 모이며 그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공화당 플랫폼의 공식적인 부분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주제입니다. 데드풀 앤 울버린 영화가 새로운 박스 오피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영화는 목요일 시사회에서 R등급 영화 중 목요일 최고 수익을 기록했으며 개봉 주말에는 1억 6천만에서 1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